그 중3 때 그 삼각비를 배웠잖아. 이거 배웠지, 그지? 근데 잠깐 그 중원을 좀 걸어야 돼. 그 삼각비는 잊어버려. 알았지? 어차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 삼각비를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 사인 이 세타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그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를 이렇게 A, B, C라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뭐 그냥 하나 뭐 잔소리는 아니지만 오답이 많이 나온 친구들은 그 우선은 내가 너를 모르겠니 설마? 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페이스를 언제 올리는지 내가 다 알고 시험 때를 같이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를 창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어. 어차피 다 예상해. 쌤은 알고 있단 말이야. 어차피 초반부터 페이스가 쫙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초반에 천천히 가다가 후반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쌤이. 그러니까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로 넘어갑니까? 지수로그가 어려운데요. 지수로그는 2월 초부터 다시 제대로 할 거라고요. 교재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삼각함수와 수열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합니다. 매년 봐도 알겠지만 중간 보고 나서 기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대요, 맨날. 너무 힘들어, 그게. 시간도 없잖아, 그때는. 그치? 한 달 반밖에 없거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 가자. 여기서 사인 세타가 누구분의 누굽니까? A분의 C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코사인 세타라는 게 이 빗변분의 밑변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A분의 B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탄젠트 세타. 얘가 뭐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다른 거라서 자꾸 여기다가 뭔가 이거분의 이거 사인,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자꾸 그런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사인 30도가 얼마죠? 지우야, 얼마지? 그렇죠. 2분의 1. 적어드릴까요? 요건 알아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우개 털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끄러울까 못하고 있어. 이렇게 있어서. 30도, 45도, 60도. 2분의 1, 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여기 2분의 1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탄젠트는 루트 3이 아래에 있다가 어디 갔지? 뭐 여기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쉽잖아요. 그죠? 2분의 2분의 2분 다 똑같고요. 1, 2, 3, 3, 2, 1. 아래에 있다. 네? 여기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중딩들은.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삼각함수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 대학교 가서 알게 되는데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은요. 이게 회전입니다. 회전.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함수거든요. 아직 저게 답들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 그거 다루는 게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이고 대학생들은 삼각함수와 복소평면을 가지고 회전을 배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뺑글뺑글 도는 운동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를 가시더라도 삼각함수는 항상 그 전공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는 운동은 그런 운동이 없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부탁은 우선 삼각비를 살짝 버려주시고 자꾸 이제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다. 그 감정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들은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뺑글뺑글 돌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되게 아끼는 단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되게 재밌어요. 삼각함수는. 너희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사뭇 재밌어집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아는 친구와 대충 아는 친구들의 변별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여기가 변별력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뭐부터 가르칠 거냐면은 호도법부터 가르칠 거야. 호도법. 그러니까 잘 배워보자.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그런 뜻인 거야. 이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각의 단위를 좀 바꾸자, 변화시키자, 이런 요구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60분법을 써요. 이런 거 있잖아요. 30도 이런 거. 그죠? 이게 도 60분법. 뭐 15도. 그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도 표시하죠, 이제 우리가. 근데 자세히 설명해 줄게. 봐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각의 단위가 60분법이라고 합니다. 도분초 이거 있죠, 그죠? 몇 도, 몇 분, 몇 초. 이게 원래 우리가 기존에 쓰던 단위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 각은 언제 생기냐면 이 각이라는 것은 어떤 반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이라 그러잖아요. 각. 근데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좀 어려운데 이 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각은 커지냐면 각은 연속적으로 커져. 각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 그러니까 각이 이런 거 아니겠어? 여기에 딱 포개어져 있으면은요, 각이 0도였으면 0도. 여기서 각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각이 커지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각이 만약에 0도에서 한 50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0도에서 50도가 되면서 각이 커졌는데 그 각이 커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0도에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50 사이에 모든 값들을 취하면서 각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키가 만약에 170이었으면요. 키가 뭐 초등학교 때 한 120 이렇게 됐을 거고 170이 된 거잖아? 그럼 120에서 170이 될 때 121, 122 이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중간에 모든 값을 다 가지면서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은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단위 60분법 가지고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도냐? 이게 50도. 사실 50도도 아니겠죠. 정확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60분법에 한계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각이 너무 많고 한계가 느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각의 단위를 바꿔요. 새로운 각의 단위를 가지고 옵니다. 호도법이라는 거,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각은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이 60분법을 가지고는 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각을 대응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연속적이라는 말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어떤 수가 떠올라야 되냐면 중3 때 배우거든. 중3 때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유일한 수가 있어요. 연속성. 누구죠? 어떤 수? 누구누구의 연속성 이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수, 맨날 만나는 수,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실수만이 연속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아, 이런 거 안 배워요? 중학교 때?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는데 수직선에다가 가지고 와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여기다가 딱 넣으면 꽉 메꿔진다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연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연속적으로 변하고요. 여러분들의 키도 연속적으로 키도 커지고 길이가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60분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 그 아래가 분, 그 아래가 초 이런 식으로 단위를 쪼갤 수가 있는데 아무리 쪼개도 연속적으로 변하는 각에 대해 대응이 안 돼요. 이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각의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각의 단위를 뭘로 바꾸냐면 실수로 바꾸는 거예요. 호도법은 그래서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 각을 원래 우리가 기존에는 몇 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각을 그냥 누구로 표현하냐면 실수로 표현해요.
다음 두 시간밖에 못 쳤어요. 각을 실수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 볼 때 있잖아. 서술형에서 15도인데 이 도를 안 쓰잖아 이렇게. 그럼 쌤들이 이거 점수를 안 줘. 빵점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15라는 각이 있는 거고요. 15도라는 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쓰는 각의 단위는 호도법이라 그래서 각을 그냥 실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실수로 표현을 하냐면 각은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유일한 수가 실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 그러니까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가지고 와서 수직선에다가 다 넣어버리면은 완벽하게 메꿔진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같은 것도 실수 값을 가지면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값을 취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정의 내릴게요. 호도법의 정의. 호도법의 정의는 이제 각을 이제 이렇게 쓰겠대요. 어떤 부채꼴을 만들어 달래요. 부채꼴을 만들어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재고 이 호의 길이를 계산하래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하나 이렇게 생기잖아. 세타. 그랬을 때 이 중심각을 앞으로 이렇게 쓰재요. 중심각을 몇 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이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각을 쓰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각인 거예요. 만약에 요 R과 L이 길이가 똑같으면은 이 각은 1인 거예요. 1. 그냥 1이라는 각인 거야. 1도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1이라는 각, 1. 만약에 요 호의 길이가 요 반지름의 2배면 이 중심각은 2입니다. 2라는 각인 거예요. 2도가 아니죠. 2라는 각이다. 여기서 단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영어 잘하니까 이 레이트라는 게 이게 비율이잖아, 비율. 근데 수학 단어로 요 놈의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이 라디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디안. 이 라디안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율이라는 뜻이야. 비율. 여기다 그래서 괄호친 다음에 RAD라고 적어요. RAD. 근데 한번 요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2cm 분의 6cm가 있어. 이거 얼마야? 그냥 3이지 이거. 이건 단위가 뭐야? 단위가 없어. 그냥 3배 이런 뜻인 거야. 잘 생각해봐. 이 반지름도 길이죠, 길이. 센티미터 보통. 이 L도 길이죠, 센티미터죠. 그러면 몇 센티미터 분의 몇 센티미터니까요. 이 단위도 약분이 되면서 값은 그냥 3이라는 값이 되면서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안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라디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써야 정답이에요. 단위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원래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디안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래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비율 값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는 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을 예전에는 우리가 60분법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뭔가 한계치가 있어서 새로운 각의 표현을 만들었는데 어떤 각에 대해서 부채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각을 설명하자. 이게 호도법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저기 호도법의 정의. 단위는 라디안인데 이 라디안이라는 뜻은 비율. 비율이니까 몇 대 몇이다. 만약에 이게 1대 4면은 그냥 4, 4배 이런 뜻이라서 얘는 단위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안 쓰는 게 정답인데 이걸 써도 뭐라 하진 않습니다, 쌤들은. 라디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반지름 R과 L이 거의 엇비슷해 보이지? 뭐 그지? 거의 비슷해 보이지? 저기 좀 길어 보이네. 대충 이 각이 1 정도가 될 거야. 꽤 크지? 내가 보기엔 1이 보니까 50도 넘어가는 것 같거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라디안, 비율입니다. 비율.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잘 따라오시고 호도법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60분법과 60분법과 우리가 방금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럼 선생님, 이거 부채꼴의 반지름을 얼마로 잡아야 돼요? 뭐 부채꼴을 더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인데 반지름이 커져도 요 조만한 부채꼴과 요 큰 부채꼴은 닮음이라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봐도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편한 대로 가시면 되고 이 크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닮음이기 때문에 비율 값은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자, 두 번째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인 거야. 우리가 방금 약속했던 새로운 값의 단위 호도법이랑요, 기존에 쓰던 단위의 관계를 맺어줘야죠. 마치 그냥 달러와 우리가 원의, 그죠? 관계, 또는 뭐, 그죠? 유로와 원의 관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맺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반원으로 보시면 돼요. 반원. 중심. 잘 봐봐. 이 반지름을 내가 스몰 r로 할게. 그럼 원래 이게 원 전체 둘레가 2파이 r이죠? 그럼 이제 얘는 반띵한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됩니다. 그렇죠? 2파이 r의 절반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심각을 설명할 수 있네요. 이 각은 이것도 부채꼴이고 이 반지름의 길이분의 이 호의 길이가 이 각이니까 이 각은 이거분의 이거네. 맞지? 그럼 이거분의 이거니까 각이 뭐야? 이게 파이네, 그지? 이 각이 파인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한 3.14 정도. 이 각이 한 3.14 정도의 각인 거야. 단위가 없어. 우린 지금 각이 실수인 거야, 실수. 그러니까 3.14, 1592 이 정도의 각이 요 정도 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각이 원래 60분법 나라에서 180도거든요. 그쵸? 그래서 관계식이 나옵니다. 파이라는 각은 이거예요. 파이라는 각은 180도다. 그러니까 60분법 나라에서 우리가 원래 쓰던 평각 180도가 호도법 나라에서는 1파이였던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 왜 3.14가 왜 180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야. 3.14라는 각은 60분법에서 180도 역할을 했던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우리는 각을 실수로 말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가서 이 도를 쓰고 안 쓰고가 부분 점수가 아예 없다는 소리야. 쌤, 이거 안 썼는데 점수 안 줘요? 안 주지. 왜냐면 완전 다른 나라 다른데. 그러니까 뭐야? 5,000원 내고 왜 5,000달러 아니에요? 이 질문이 되는 거야. 절대로 그 도를 쓰고 안 쓰고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되게 억울하게 점수 다 깎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호도법 나라에서 1파이 정도의 각의 크기가 60분법에서 180도였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쁘게 갑시다. 요거를 한번 나누기 파이를 하면 1이라는 각의 크기가 나오죠. 그죠? 나누기 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1이고요. 파이 3.14 대충 그거에 180도니까 도는 약분이 안 되잖아요. 아래쪽에 도가 없으니까요. 얘는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그래서 1이라는 각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근데 파이가 3.14 정도잖아요. 나누기를 직접 해보세요. 180을 3.14로 나누잖아. 그래서 57점 얼마 나오거든. 실제로 그래서 1이라는 각은 60분법 나라에서는 대충 57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크죠? 아까 대충 이렇잖아. 대충 또로롯 반지름 R, 이거 L인데 이 각이 1이 되려면은 이 길이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충 요 길이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부채꼴의 이 중심각의 크기가 1인데 요 1이라는 각의 크기는 계산해 보시면 57점 몇 도가 됩니다. 꽤 크죠? 그러니까 도를 안 쓰면 57배를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은 57도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 친구를 180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180분의 180도는 1도예요. 1도는 180분의 파이 정도의 각이니까 엄청 작아요. 180분의 3.14 정도입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이 관계식은 이거는 뭐 안 외워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다 외우고 있던데, 이거는 한번 했던 애들은 이건 알던데. 근데 3.14가 왜 180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던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나누기 하면 그냥 본인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고 가시면 됩니다. 유명한 각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호도법 나라에서 2분의 파이는 60분법 나라에서는 90도가 됩니다. 파이가 180도니까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라는 호도법 나라에서의 각은요, 얘가 6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라는 호도법 나라에서의 4분의 파이라는 각은 파이가 60분법으로 180도이기 때문에 얘가 4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라는 각은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 60분법 나라에서 얘가 30도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파이는 180도고요. 제일 많이 쓰는 각은 얘네들입니다. 많이 쓰이는 각들이죠. 유명한 애들. 특수각들. 그러니까 뭐 이게 운동장을 잘 찍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설명입니다. 이제 그 부채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그러니까 부채꼴의 그 공식이 좀 바뀌는데요. 그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원래 우리가 알잖아요. 다. 그 모습이 좀 바뀝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잡아. 원래 우리가 요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고 반지름을 R, 호의 길이 L, 중심각을 세타,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배웠던 정의에 따르면 이 중심각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한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죠. 그럼 이제 너무너무 좋아진 게 이 L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R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첫 번째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과 중심각을 그냥 곱하는 것으로 호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R 세트한 거예요. 뭐 가끔 이런 애들 있는 게 이게 가끔 이런 거 있어. 봐봐. 여기가 30도야. 이게 100이야. 10이야. 10. 요 길이가 뭐냐? 그럼 뭐 300이래. 어떻게 300이야 이게? 그럴 수가 없지. 이게 더 짧아 보이는데. 이게 이게 만약에 얘랑 얘를 곱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중심각이 이게 60분법으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이 세타가 호도법일 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호도법으로 들어가서 30도가 6분의 파이거든요. 아까 설명한 거에 따르면 6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는 저 둘을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둘이 곱해버리고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구한다는 게 호의 길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식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저게 호의 길이 공식이야. 새로운 공식. L은 R 세타. 또 봐. 두 번째. 자, 넓이 구하러 가볼게요. 한번. 넓이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원래 그 니네가 기존에 알던 공식이 원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게 60분법 나라에서는 파이 R제곱 전체의 원넓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을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런 애가 나왔을 때는 이 중심각 전체 중에서 이만큼을 차지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하거든.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거든. 그래서 전체 원넓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 한 바퀴 뺑글 돌린 것 중에서 그 중심각을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넓이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봐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원 전체를 생각하시고 이 원 전체의 넓이는 1파이,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렇게 나눠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가 360도였지만 여기서는 전체는 2파이가 됩니다. 1파이가 360도니까요. 그래서 전체 한 바퀴 뺑글 돌리면 2파이 분의 중심과 세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공식이 똑같은데 이 각의 단위가 바뀐 겁니다. 360도 x도 2파이 중심각 이렇게. 우리 여기서 파이가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2분의 1가 아래쪽에 하나 있으니까요. 자, 넓이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 요게 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외워야 하는 거예요. 공식이니까요. 이게 넓이 공식이 새로운 공식이고 그래서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너 제곱에 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플해요 사실은. 호도법이면. 근데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 잘 봐봐. 근데 얘가 2분의 1에 r제곱 세타라는 게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거든. 근데 이게 여기를 봤더니 여기 r 세타가 보이는 거야. 근데 얘가 L이거든, L. 그치? L과 똑같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네. 2분의 1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도 있네. 근데 얘는 좀 반갑지? 원래 쓰던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랑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옛날과 모습이 다른데요. 얘는 모습이 똑같죠, 옛날 거랑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면 여기는 각이 없거든. 반지름의 길이, 호의 길이. 우리는 각을 바꾼 거지 길이를 바꾸진 않았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옛날과 공식의 모습이 똑같지만 이 친구, 각을 포함하고 있었던 공식들은 옛날과 모습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L은 R세타. 이 R세타가 호도법일 때 쓰는 겁니다. 제발 60분법일 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반지름의 제곱의 중심각.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반지름의 호의 길이. 이게 넓이 이 세 가지 공식입니다. 모습이 좀 바뀐 것들을 기억하시고 얘는 옛날과 똑같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왜 안 바뀌었는지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게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의 공식입니다. 잘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따 그 써먹어야 되니까요. 자, 상식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때도 해야 되니까요. 자, 상식 하나 만들고 가죠. 요건 잘 메모해 놓는 게 좋을 거야. 메모가 되어 있을까? 메모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이거 거의 뭐 즉답해야 되거든요. 이거 암산으로.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어떤 그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의 자 넓이가요. 넓이가 자 최대인 순간 최대인 순간의 중심각의 크기는 자 네모이다.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이게 상식으로 다 머리에 외워져 있을 거예요. 이번 내신에서 우리도 외워야죠. 이 네모는 아래다가 이제 설명드리고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렇게 출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와. 어떤 이렇게 실을 줘, 실이 있다. 어떤 실이 있는데 그 실을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어봐라. 부채꼴을 만들어봐라. 근데 그 부채꼴의 넓이가 제일 커지게 만들어줘. 이런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게 지금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니까요. 실은 막 땡긴다고 늘어나지 않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막 본인 상상대로 만들겠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관절이 좀 커지겠죠. 중심하게 작아졌으니까.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넓이가 제일 커지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설명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맥스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니?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이? 자, 해볼게요. 이제 이따 메모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봐봐. 자, 부채꼴을 만들어 볼게. 목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R, 이것도 R, 요거 L이라고 세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반지름 두 개랑요, 호의 길이를 더하잖아요. 이게 둘레거든요, 둘레.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어떤 A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상수다.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죠. 이런 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최대를 만들어봐라. 자, 넓이식을 한번 세워볼게. 넓이라는 게 2분의 1의 R제곱 세타도 있지만 2분의 1의 RL도 있거든요. 이걸로 갈게요. 2분의 1의 RL. 그러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자가 두 개인데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잖아. 자, 따라와야 돼. 그러면 봐봐. 2분의 1의 R은 잠시 냅두고요. 이 L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넘겨서 바꿀 수가 있어요. 2차 함수를 하겠습니다. 얘가 A-2R이 되죠, 이렇게. 물론 산술기하도 괜찮아요, 이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R에 대한 2차 함수가 돼버려. 약간 좀 예민하게 적어드리면, 지금 내가 L을 이게 A-2R로 바꿨잖아. 근데 이게 L이 호의 길이라서 이게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0도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우선은 R은 넘겨주고 2 나눠버리면은 R이 2분의 A보다 작다야. 근데 R도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R이 0보다 더 커야 돼. 서술형에서 이런 거 안 쓰면 좀 감점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된 거죠. 이게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할게. 자,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줄게. 그럼 내가 요거를 -2로 묶어볼게. 끝까지 잘 봐. 2분의 1에다가 R은 잠시 냅두고요. 요거를 -2로 한번 뽑아내겠습니다. 보기 좋게. 그러면 얘가 이제 R-2분의 A가 돼요. 뽑았죠? -2로. 그러면 요 2랑 -1을 약분할 수 있으면서 얘가 이제 -R 곱하기 R-2분의 A가 되면서 조금 모습이 보기 좋죠, 이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R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정의역이고 이 그래프는 R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맞죠? 위로 블록이죠? 최고차랑 음수고요. 0에서 만나고 2분의 A에서 만나네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A거든.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 우리 눈에. 정의역이니까. 그래서 이게 넓이 함수인 거예요. 이 넓이 S는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최대가 되는 순간을 원하기 때문에 2차 함수 최대값은 대칭 축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순간 가운데, 그러니까 0과 2분의 A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A인 순간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냈냐면 R이 4분의 A가 되는 순간의 넓이가 최대란 소리고, 잘 봐. 여기다가 4분의 A를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2분의 A가 돼버리면서 L은 2분의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R이 4분의 A가 되면서 L이 2분의 A가 되는 순간에 요 순간의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호도법의 정의를 내린 거에 따르면 호도법의 정의가 이거분의 이거라며. 이게 셀카고. 근데 이렇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끝났네. 그럼 저 중심각은 뭐냐면 호도법의 정의대로 가면 R분의 L인데, 근데 R이 현재 4분의 1A이고 호의 길이가 2분의 A가 되는 순간에 넓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가 2가 돼버리잖아. 이걸 외우라는 거지. 그래서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순간에 중심각의 크기는 2이다가 상식이야. 그래? 저게 상식이야, 상식.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1이라는 각이 대충 57도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2는 말 그대로 2배라서 대충 한 115도 정도로 우겨보자. 그러니까 실제로 중심각을 이 정도로 잡았을 때가 넓이가 제일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얇게 만들지 마시고 중심각을 한 115도 정도로, 네가 만약에 실이 있다면 부채꼴을 만들 때 얇게 저렇게 만들지 마시고 한 요 정도로 만들어서 이 중심각을 2로 잡아줘라,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넓이가 제일 크지, 이게. 작년에 어떻게 내신에 출제가 됐냐면 뭐래더라? 무슨 어떤 회사, 건설회사에서 공원을 만들 건데, 근데 공원 펜스를 쳐야 되는데 비용이 잡혀있대. 펜스 길이를 늘릴 수 없대. 공원을 만들 거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가장 넓게 만들어줘.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 때가 공원이 제일 큰 거야. 근데 이럴 때 펜스 치고 펜스 쳐야 되잖아. 근데 이게 딱 봐도 야구장이구나. 되게 과학적일 거라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계산 되게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은 한정돼 있고 제일 넓게 만들고 싶고, 그러면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할 거잖아. 근데 넓이가 있으면 얘가 무조건 크다는 소리야. 알겠지? 요거를 우리 상식으로 가져가라. 자, 간단하게 정리할 거 해보시고, 이게 이제 그 호도법과 부채꼴이었습니다. 요거 한번 얘까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차 함수로 한 건데요. 잠깐만 한 번만 더 봐봐. 요거까지 같이 메모해버려. 지금 그 둘레가 일정할 때 이 넓이가 이제 2분의 1 아래 되잖아요. 얘가 지금 최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함수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겠죠.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봐라. 산술기하 절대부동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rl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거 정리 잘 하시면은 2분의 1 r을 만들 수 있거든. 양변에 제곱하고 나눈 다음에 하시면 돼. 결과적으로 요거 등호가 성립을 언제 하냐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넓이가 최대인 순간이 될 거야. 산술기가 원래 그렇잖아. 그러면 넓이가 맥스인 순간에 대해서 판단은, 그러니까 넓이가 맥스인 순간은 결과적으로 2r과 l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넓이가 최대인 순간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r로 나누면 r분의 l이 바로 2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얘가 이제 중심각의 크기였다는 거지. r분의 l 호도법.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되겠지? 간단하게 정리 한 판. 자꾸 발가락에 쥐가 나지? 다음 사람이 자, 이제 그 일반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각이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충 설명하면 난리 나는 쪽이거든요. 자, 잘 봐. 난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 삼각함수 어렵다, 미치겠다, 한 개도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각이 뭔지 물어보면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각이 뭐야? 질문을 해볼게 내가. 그러니까 각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냥 각은 뭐 삼각형 그거 아닙니까?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삼각함수 나라에서의 각은 절대 옛날에 니네가 알고 있던 그 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가르치면서 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새로운 용어를 쓰지 그랬나. 애들이 너무 헷갈리거든 이게. 삼각형의 내각 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삼각함수 나라에서 각이 의미하는 바는 각은 회전량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돌았니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은 니네가 옛날에 보던 그 30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2100도가 있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아니 2100도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00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 7바퀴 돈 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회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친구한테 야 근데 각이 뭐야? 그러면 아 그거 반직선이 회전한 양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원더풀이죠 그게. 야 너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근데 각이 뭐야 그러면은 삼각형?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애매하다. 너 뭔지 모르는구나 지금. 큰일 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 해볼게. 잘 봐. 그러니까 이게 그 각이라는 건 회전량인데 자 각이 언제 생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고정을 시킬게요. 고정. 왜냐면 같이 움직이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니네가 각도기 옛날에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각도기에서 각을 잴 때도요 이 밑바닥 요거 밑바닥 보이죠 이거 이런 각을 재라 그러면은 요 컴포트 이렇게 들고 가서 딱 붙여서 요렇게 딱 바닥 아래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눈금을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을 잴 때 기준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선을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할게요. 자,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저 친구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 친구의 이름이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그리고 반직선이 한 개 더 있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이 여기에 포개어져 있는 거야. 회전이 없는 상태. 이게 0이에요. 이게 이 각이 0인 거야. 0. 회전이 없다. 근데 이 각이 이 반직선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지금 느낌이 와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방향이 두 방향인데요? 라는 느낌이 들면서 삼각함수 나라에서의 각은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이너스 30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방향이 두 방향이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갑니다. 여기에 포개어져 있던 또 하나의 반직선이 이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렇게 움직이는 반직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반직선. 저 움직이는 반직선의 이름이 그 유명한 동경입니다. 동경. 이걸 동경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반직선, 고정된 반직선. 이 동경이 얼마 움직였니? 동경의 회전량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 드릴게. 힘내. 다시. 자, 고정된 반직선. 여기에 포개어져 있으면 회전은 없었고 회전한 거야? 여기 멈추는 거야. 얘가 바로 움직이는 반직선 동경. 자, 우리가 말하는 각이라는 거는 회전량인 거야. 자, 누구의 회전량인 거야? 동경의 회전량이었던 거야.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동경의 회전량을 우리가 앞으로 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 회전했는지를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자 봐봐. 여기서 그 양의 각과 음의 각이 있어.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 회전 방향이. 근데 양의 방향의 회전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음의 방향의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약간 우리의 사고방식이랑은 좀 반대죠, 이게. 우리는 이쪽이 양의 방향 같죠. 동양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 반대죠, 우리나라. 동양과 서양이 다 반대죠. 차도 반대로 가고, 에스컬레이터 반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희한하잖아요. 옛날부터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게 4사분면 4개잖아요. 아, 근데 왜 이쪽으로 가요? 좀 이상하잖아. 일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쓸 때도 이게 A였으면 이쪽이 B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교재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시계를 돌리죠. 고스톱 칠 때도 이모들이 패를 이렇게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포커는 이렇게 줍니다. 반대로 돌립니다. 정말 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서 수학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의 룰을 따라야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시계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그러죠. 시계 반대 방향을 긍정의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이 긍정의 방향이죠, 사실은. 지금 9시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힘내시고 지금 몇 명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다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플러스 방향,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이너스 방향. 아니야, 우린 이게 플러스지만 그들은 이거를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도는 거를 양의 방향, 일로 도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플러스 방향의 회전, 마이너스 방향의 회전.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 아, 이게 궁금하지? 그냥 각이면 각이지 왜 일반 각이는 뭐야 이거야? 일반 각은 뭐냐? 내가 만약에 요 각을 한번 재봤어. 내가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조금 혼용을 할게. 초반에 60분법이 좀 편하니까요. 내가 요 각을 만약에 한번 한 3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치? 자, 잘 생각해봐. 이 동경이 회전이 없으면 여기에 있었던 거야. 이게 0의 회전이야, 0. 근데 얘가 여기에 멈춘 거지. 그러니까 회전을 한 거지. 그럼 얘가 도대체 얼만큼 회전했을까? 몇 도 회전했을까 이거지. 그치? 몇 도 회전한 거야? 30도인가? 뭐 그래 보이지, 그치? 딴 거 없니? 그치? 뭐 마이너스 330도 어떠니? 그치? 여기서 이렇게. 그치? 390도 어떠니? 뿅! 와! 이렇게. 750도 어떠니? 뚜루루루루루 얍!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왜 각이면 각이지 일반 각이란 말을 쓰냐 이거야. 잘 들어봐. 동경이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은 하나가 아닌 거란 말이야. 무수히 많다고. 그러니까 각을 딱 이 각이라 말을 못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얘들아, 보통 각을 쓸 때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쓸 때 각의 크기, 그러니까 요 동경이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로 왔습니다. 얼마 회전했습니까? 30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을 보통 여기다 적어요. 그래서 저 움직이는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해서 저기에 멈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9시 쉬는 시간입니다. 세타가 세타만큼 회전해서 여기에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네가 저기서 저 회전 양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아유 그냥 돌지 말고 그냥 30도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건 정말 30도지 그냥. 여기서 띡 이렇게 온 거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360도가 마이너스 한 번 가고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다가 이렇게 가도 여기 멈추는 거거든. 얘만 있는 게 아니지. 360도가 두 바퀴 돌고 30도를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땡글 뿅 이럴 수 있다. 이건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저 동경이 저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이라는 것은 얘는 몇 바퀴 회전한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죠.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360도만큼 n번 회전하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시초선에 멈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만큼을 더 가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단 저 n은 정수예요 라고 설명만 해준다면은 어떤 n 정수값이 들어오더라도 그 동경은 여기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회전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쪽 동네에서는 동경의 일반각의 표현법이라 그래요. 일반각의 표현이다. 그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국어적으로 독해를 하시라고 세타가 저기 멈추게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각의 표현이라는 소리예요. 각이 하나가 아니다. 무수히 많다. 일반각의 표현. 잠시 그 60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30도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이게 알파도라 그러면은 여기도 알파로 바꾸면 되지 뭐. 다 바꾸면 되지. 뭐 너희는 안 바꿔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꼭 표시하시고 도 표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동경의 회전량의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의 표현. 그래서 이제 각은 회전량인 겁니다. 문제 하나 봐줄게. 자, 봐봐. 이것도 적어 볼래 이거? 그러니까 각 4분면에서의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각 4분면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해. 이것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봐봐. 여기서 자 이렇게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시초선이 여기다. 얘가 일반적으로 시초선 아무 말 없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경이 여기에 멈출 수도 있고 뭐 이쪽에 멈출 수도 있고요. 뭐 이쪽에 멈출 수도 있고요. 요런 데 멈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뱅글뱅글 돌다가 1사분면에서 동경이 딱 멈추려면 이 회전량을 뭐라고 쓰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회전수를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것도 같이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 n이 우리한테 선물해 주는 건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전수를 알려줍니다. 몇 바퀴 돌았니? 만약에 n이 3이었으면은 양의 방향으로 3바퀴를 돈 거고요. 만약에 n이 음수였으면 음의 방향으로 돈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수랑 회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수와 회전 방향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이 n 값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n 값이 만약에 이거 1사분면에 멈춘다고 생각을 해볼게. 회전에서 여기 멈추는 거야.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일반각의 표현은 세타는 절대 0도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이거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너도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90도보단 덜 가야겠구나. 절대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회전수가. 만약에 제 2사분면에서 동경이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은 세타는 너도 몇 바퀴 돈지는 모르지만 90도보다 조금 더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바퀴 회전하고 그 다음에 180도는 덜 가야 뱅글뱅글 돌다가 멈추고 90도보다는 좀 더 가고 180도보다 덜 가 이쪽에 멈추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3, 4분면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
일반각의 표현은 세타는 너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180도보다는 좀 더 돌아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270도보다는 덜 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에서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은 세타는 너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270도보다는 좀 더 돌아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360도보다는 덜 돌아야지 이쪽에 멈춥니다. 이게 각각의 사분면에서의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하나만 풀고요. 물 한 잔 마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을 좀 깨시고. 자, 1번 예제 3페이지로 가보세요. 4단원의 4페이지. 각은 회전량인 거다. 알았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감정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을 잡아줄 겁니다. 자, 1번이에요.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얘들아, 이걸 이렇게 해석하라고.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1사분면에 멈춰있구나 라고 해석해달라고. 그렇지? 세타만큼 회전을 했더니 그 움직이는 반직선 동경이 1사분면에 멈췄다고 생각해달라고.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세타가 몇 바퀴 돈지는 모르지만 360의 배수보다는 커야 되고, 또 네가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90도보단 작아야 1사에 멈춰 있겠지.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나누기 3을 해달라는 소리야. 이거 나누기 3을 하라는 거잖아. 3분의 세타 동경이 어디에 멈출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나누기 3을 해버립니다. 3분의 세타. 이쪽은 120의 n. 나누기 3을 하면 120n 더하기 이렇게 30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3분의 세타가 멈출 수 있는 동경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n은 정수잖아요. 정수죠, n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멈출 수 있는지. 자, 먼저 n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보죠.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은 이 3분의 세타가 멈출 수 있는 동네가 0도보다는 큰데 30도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멈출 수 있는 거냐면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은 거니까 첫 번째 멈출 수 있는 여기네요. 그죠? 1사분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값이 1이 돼보겠습니다. 1이 돼버리면은 3분의 세타가 1 들어가니까 120도보다는 더 돌아야 되고 15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120도 동경이 어디냐면은 이쪽이죠. 150도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맞죠? 120도, 150도. 그 사이에 멈출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에 멈출 수 있으니까 2사분면에도 멈출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자, n값이 2가 돼버리면은 3분의 세타가 만들어지고 2가 들어갔으니까 240도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되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70도 동경이 만들어집니다. 240도는 한 요 정도에 있어요. 그죠? 180도, 60도 더 가면 여기 있죠. 270도가 얘거든요. 이번에는 여기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3, 4에 멈출 수 있죠. 근데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n에 3을 집어넣잖아? 얘가 360도 동경이 돼버려. 근데 360도는 0도 동경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요 세 개가 계속 반복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게 120을 3 곱하면 한 바퀴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 개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사분면은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1사에 멈출 수 있고요. 2사에 멈출 수 있고요. 3사에 멈출 수 있는데 4사분면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끔 애들이 1사에 멈췄다 그래서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니까 3으로 나누면은 0도보다는 큰데 30도보다 작으니까 1사 아닙니까?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 멈추게 만들어주는 이 일반각의 표현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진도 욕심 부리진 않겠습니다.
그 동경이 혼자 있으면은 그냥 어디 있는지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동경이 두 개가 온 거예요. 두 개. 메모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메모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게 뒤에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제 차이를 만들어야 되거든, 친구들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동경이 두 개 나와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마치 그 집합에서도 집합이 두 개 나오면 포함된 이런 거 따졌던 것처럼 일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건데, 봐봐, 첫 번째. 일치한 거예요. 일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XY 평면이 있어서 이만큼 회전을 했는데, 세타 1. 그러니까 세타 1만큼 회전해서 여기에 멈췄는데, 반직선이. 근데 요놈아가 세타 2만큼 회전해도 여기에 멈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게 일치했다 그래서 회전량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얘는 몇 바퀴 더 돌아서 여기 얘는 3바퀴 돌고 얘는 4바퀴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요 각을 알파라고 표현해줘. 우선 도로 할게.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도로 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동경을 두 개를 다 적어줘. 일반각의 표현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세타1이 여기에 멈추려면은 네가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세타2가 빨간 동경이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회전량은 너도 내가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 돌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얘가 여기서 일치했을지 이쪽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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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요. 이 알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치했다 그게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알파를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빼버리면 알파가 사라지죠. 그래서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관계,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는 뺐을 때 알파가 지워지면서 360도에 여기를 n-m이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회전수만큼의 차이가 난다. 여기서 n, m, l은 다 정수인 겁니다. 모두 다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뺐을 때 회전수만큼 차이가 나면은 그럼 일치한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 조건. 자, 두 번째 관계. 두 번째는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데 학교 시험에 3문제입니다. 이거. 일직선상에 놓여지는데 반대 방향일 때가 있어요. 두 동경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그림 아닐까요? 이렇게 있어서요. 세타1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타2가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글자로 쓰면 되거든요. 이거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거 원점 대칭이라고 쓰면 돼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맞죠? 원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면 얘가 이거로 바뀌니까요. 여기서 또 일반각의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내가 요 각을 알파도라고 이름을 줄게. 자, 그래야지 얘를 쓰지. 그치?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일반각의 표현. 세타1의 일반각의 표현은 네가 몇 바퀴를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알파만큼 더 가면 된다. 또 써볼게. 자, 세타2를 쓸 거야. 이 빨간색 여기 멈추게 만들 거거든. 자, 본인이 생각하시면서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여기를 잘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초보니까요. 자, n바퀴 회전을 해서 다시 여기 왔는데 이 빨간 색깔까지 가려면은 우선은 알파를 가시고 그 다음 얼마를 더 가면 됩니다. 180도를 더 가면 되겠죠. 이러면은 저런 관계를 만족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알파가 얼마인지 얘가 뭐 이렇게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파가 뭔지를 몰라서 알파를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를 없애는 방법은 빼면 되겠습니다. 빼라. 빼니까 얘가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면 360에 n-n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뭔가 정수배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알파는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80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이 세타 1 동경과 세타 2 동경 이 둘의 회전량은 이런 관계에 놓여진다. 일직선상 방향 반대 혹은 복잡하게 말하기 싫으면은 원점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두 동경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쌤이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초반에 문제를 풀어도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자, 세 번째는 x축 대칭.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두 동경이. 천천히 할게. 본인이 쓰면서 따라와봐. 자, 요렇게 있어서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아, 배고파요. 세타 1 주르르 세타 2 각이 똑같다. 이렇게 x축 대칭. 한번 써보겠습니다. 본인이 써보시면서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자, 세타 1 여기에 멈추게 만들어주는 일반각의 표현은 네가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이 각을 알파도라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세타 2는 360도에 또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돌리면은 다시 여기에 와 있을 거고, 일로 가야 되네. 플러스 알파가 아니네. 마이너스 알파네. 맞지? 이게 알파 없애야 되거든, 이거? 더해야 사라지거든. 그치? 이건 더하기를 해야 되네. 그래서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은 360도에 n 플러스 m 또 다른 정수. 그러니까 합이 360의 대수가 돼버리면은 x축 대칭에 놓여져 있는 거네. 되게 쉽지. 네 번째. y축 대칭. 한 5개만 해줄게. 이렇게 있어서 자, 5 세타 1 허이 세타 2 알파도 또 써볼게. 자, 여기 멈추게 만들어주는 일반각의 표현은 아이고 360의 정수배는 항상 필요하고 알파를 더 가면 무량색에 멈추는구나. 근데 세타 2 여기 멈추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너도 360의 정수배까지는 똑같고 그럼 다시 여기에 와 있을 텐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핫 이렇게 가지 말고 화끈하게 먼저 튕겨주고 180도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빠꾸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 각이 똑같을 거거든요.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셔서 이거를 더하는 쪽으로 가면 왜 더해야 돼요? 알파 없애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알파 날려버리고 그래서 y축 대칭에 놓여져 있을 때는 이 둘의 합은 360에 또 다른 정수배가 들어가지만 180도가 더해진다. 이게 y축 대칭. 그럼 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 뭐 대표적인 게 y는 x 대칭. 요거 한번 1번 줄 테니까 한번 본인이 한번 써볼래? 자, 잘 쓴 사람들은 쌤이 앞에다 쓴 거랑 똑같은지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입니다. 대충 세타 1이 이쪽에 있었으면은요, 세타 2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이니까 아마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을 겁니다.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걸 쓰기가 되게 편해요. 자, 써보겠습니다. 자, 저기 멈추게 만들어준 일반각의 표현은 너도 자,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이만큼을 더 가면 되는 것이고, 자, 세타2는 마찬가지입니다.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지만 화끈하게 90도를 먼저 갔다가, 그죠? 90도를 갔다가 이렇게 빠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각이 똑같죠? 마이너스 알파도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없애는 쪽으로 가세요. 뚜루루 뚜루루 드라기. 그럼 이제 세타1과 세타2의 합은 더해버리니까 아이고 그냥 뭐 정수변이 있겠지 뭐. 알파는 지워지고 플러스 90도가 남는다. 한 비밀은요, 보세요. 이 x축 대칭, y축 대칭, 이 y는 x 대칭, 이거 세 가지가 선대칭 아닙니까? 선대칭. 선대칭은 다 더해집니다. 이 뒤에 180도가 남아있죠? 그죠? 요거 2 나누면 요거 90도 되지 않아요? 이게 90도 동경이죠. 평균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보실래요? 요거 뒤에 90도가 남아있죠? 이건 회전수입니다. 요거 2로 나누면 2분의 이거 더한 거니까 평균이죠. 평균이 45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약간 이런 통찰력이에요. 시험에 가서 나중에 이런 거 귀찮아서라도 안 씁니다. 한 번에 빵빵빵 써버리는 거죠. 자, 하나 연습을 하나 해볼게. 3번 한번 해볼게. 각은 회전량. 세뇌시켜야지. 각은 회전량. 그 옛날에 그거 30도 이런 거 아니고 몇 도 돌았니? 그치? 시초선에서 포개어져 있던 그 움직이는 반직선이 얼마 회전했니? 그게 이제 우리의 각이다. 완전 다른 거다. 옛날 거랑. 그 벽을 좀 깨셔라 이겁니다. 자, 하나 골라서 좀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자, 뭐 해볼까요? 와,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세타가요, 90도보다 크고요, 180도보다 작대요. 자, 쌤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초반에. 우선은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거든. 뭐 결정하라는 건데, 요거 잠깐 무시해. 무시한 다음에 얘네가 시키는 대로 먼저 해주면 돼. 지금 세타 동경이랑 10세타 동경 두 개가 있잖아. 얘네 둘이 x축 대칭이래. 그럼 먼저 이거 잠깐 무시하고요. 이 x축 대칭이 되게 먼저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걸 무시한다는 말은 그냥 x축 대칭이 되게 대충 그리세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를 뭐 세타, 여기를 10세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아,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그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각을 알파도라고 하세요. 아까 했던 그 작업이죠. 자, 써보겠습니다. 자, 세타 동경은 너 몇 도 회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도만큼 더 가면 되고, 그 다음에 10세타 동경은 너도 몇 바퀴 회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도 이러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알파를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더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자, 11세타가 만들어지고 360도의 정수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타라는 친구는 11분의 아이고 무섭네 360도의 정수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범위를 주죠, 쟤네가요. 세타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요 세타가 90도보다는 큰데 180도보다 작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11분의 360 곱하기 정수가요, 이 범위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 L값만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대충 뭐 이게 뭐 얼마냐 이게 32점 얼마? 그러면 여기서 L로 가능한 게 뭐겠니? L로 가능한 게 어렵다. 3인가 3? 3 가능하지.
4도 가능하지. 5도 가능하지. 6은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동경이 3개 있다는 거야. 따라서 세타로 가능한 거는 이게 맞지? 이게 30 얼마잖아. 그래서 답은 11분의 360 곱하기 3. 너무 어려워. 그치? 계산이. 곱하기 4도 되고 11분의 360도 곱하기 5도 됩니다. 이렇게 답이 3개가 등장한다는 거다. 맞겠지? 가격이 왜 저러? 하나 더 해볼게. 2번, 3번. 자, 이번에는 그 세타가 그거 좀 바꿔줄래 이거? 세타를 1사분면을 각이라 그러지 말고요. 0도보다 크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오타 수정한다면 깜빡했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그 세타 동경이랑 7세타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바로 아직은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초반이니까. 딱 그려놓으시고 모르겠다. 여기가 세타가 있는데 7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딱 각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각을 임의의 각 알파도 처리한 다음에 이제 일반각의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타는 모르지 360의 정수배 하고 알파도만큼 더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것처럼 7세타 동경은 너도 마찬가지야. 이게 몇 바퀴 회전한지는 모르겠지만 화끈하게 180도를 먼저 갔다가 그죠? 갔다가 빠꾸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저 알파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뾰로롱 뾰로롱 드하기 딱 해주시면은 자 8세타가 만들어지고 어찌됐건 360도의 정수배가 만들어지고 더했으니까 사라지고 180도가 남아있다. 자 따라서 세타라는 친구는 84, 32, 85, 40의 정수배 그 다음에 8, 26 이건 모르겠다. 8분의 180 45도 2분의 45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22.5도네. 근데 얘가 마지막에 이제 범위를 주는 거야. 얘가 이제 0도보다는 큰데 90도보다는 작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L로 가능한 게 0 가능하죠? 그 다음에 1도 가능하죠? 2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세타는 2개 가능하다는 거고요. 45도에다가 모르겠어 22.5도를 더하니까요. 호도법으로 쓸까요? L이 0이 돼버리면 45도 더하기 2분의 45도잖아. 근데 45도가 호도법으로 4분의 파이거든. 얘는 호도법으로 다시 반대하면 8분의 파이잖아. 호도법 처리하시면은 얘가 이제 8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거고 0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사라지면서 답이 이거거나 또는 그냥 8분의 파이다. 이렇게 답이 2개가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호도법이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반에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2가지를 좀 혼용해서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2번이랑 3번, 1번은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5번입니다. 4번도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4번에서 옳은 걸 찾아달래요. 자 기억합니다. 기억. 우선 이거는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라는 각은 60분법 나라에서는 180도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해 나가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단위를요. 자 먼저 해볼게요. 315도. 근데 좀 이제 좀 유연하게 해야지. 315도가 뭐냐면 이게 45도가 7개 들어있는 거예요. 7개. 근데 45도가 그 호도법 나라에서 이게 4분의 파이거든. 얘는 그러면 4분의 파이에다가 7배 하면 되니까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은 4분의 7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억나고요. 자, 니은 보기 갑니다. 니은 보기에서 마이너스 690도. 근데 690도는 얘가 마이너스 하고
30도가 23개 있으면 되나요? 와, 23개. 근데 30도가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거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23배가 된 거라서 마이너스 6분의 23파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틀렸고요. 자,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10분의 9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꾸세요. 너무 쉽죠? 파이가 180도인데요. 60분법으로. 얘는 그러면 10분의 9에다가 180도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9 곱하기 18도 이러시면 됩니다. 162도인가요? 맞고요. 그죠? 맞고요. 자, 리을 보기 갑니다. 리을에서 자 12분의 11파이를 바꿔달래요. 아이고 어렵다 그지? 얘는 12분의 11에다가 파이를 180도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얘가 아마 1 곱하기 얘가 15가 되는구나. 15 곱하기 11을 하시면 되니까 165도인가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리을도 틀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부채꼴하고 삼각함수 정의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은 회전량. 알았지? 옛날에 극악이 아님. 삼각형 아님. 알았지? 막 3000도 회전할 수 있음. 그럼 사인 3000도도 말할 수 있음. 그런 겁니다. 완전 달라요. 옛날 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 5번. 자,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 몰라 대충 그려. 반지름이 3, 호의 길이가 2파이. 아 몰라 처리했을 때. 자, 정의대로 갑니다. 앞으로 호도법에서 세타는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60분법으로 환산하시면은 파이가 180도니까 120도입니다.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자,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2는 약분하시고 3도 약분되니까 넓이가 아마 3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것도 괜찮죠? 2분의 1의 RL도 괜찮으니까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을 곱하시고 호의 길이를 곱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약분이가 되면서 넓이가 3파이가 나오겠지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부채꼴의 공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6번. 자, 바꿔줬네요. 자, 둘레가 12인. 이거구나. 둘레가 12짜리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것. 아까 배웠죠? 중심각 크기가 얼마일 때가 넓이가 제일 크다고요? 2일 때가 넓이가 제일 큽니다. 둘레가 12라 그랬죠? 요거 R 중심각이 2가 돼야 넓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가 2R이 돼야지 맞습니다. 맞죠? 이 길이분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거든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란 뜻이에요. 그럼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둘레가 10이라는 건 뿅뿅뿅 더했을 때 12가 되어라. 4R이 12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쭈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다시 앞페이지 2페이지로 갑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 삼각함수의 정의.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삼각함수의 정의.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의라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받아들여라. 저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쌤이 아래쪽에다 적어주는 거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누가 너한테 삼각함수가 뭐니? 라고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을 하는 순간 그 답을 들은 그 선생님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쟤 뭐지? 이런 느낌이죠. 보세요. 삼각함수는 뭐냐면요. 원 위를 이거예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로
좌표로 나 맨날 헷갈려 이게 써야 서야 빨리 알려줘. 뭐야 써야 서야 나 너무 궁금해. 좌표로 써. 저게 맞지? 맞지? 국어 1등급. 야 뭐야 써야 서야. 또 아닌 것 같은데 자. 얘 헷갈려. 서냐? 이렇게 해놓게. 골라서 본인 취향대로 가. 자, 좌표로서 정의되는 함수. 요게 삼각함수의 실질적인 정의입니다. 자, 어디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원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뱅글뱅글 도는구나. 그리고 이 좌표 보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삼각함수는 원 위를 뱅글뱅글 도는 점의 좌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시, 탄젠트는 t 이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옛날 삼각비의 그 거품을 빼셔야 됩니다. 삼각비가 아니라고 이쪽은. 삼각함수. 자, 정의 내릴게. 자, 반지름이 얼마인지 몰라요. 알짜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쪽이 시초선이야. 알았지? 그 반직선이 여기 있는 거야. 회전이 없으면. 그럼 점이 여기 있는 거야. 회전이 없으면. 마음으로 열어. 처음 배우는 건데 뭐 점인데. 그러면 이 점이 이제 원 위를 회전한단 말이야. 뱅글뱅글 돌아. 이쪽으로 돌면 플러스 각이고 이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회전이라는 거야. 돌릴 거야 이제. 이게 잘 돌면 얘들아 삼각 방부등식을 날로 드실 수 있어. 너무너무 당연하게 풀리거든. 그래프 안 그리고.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이상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자는 말이지. 다시 여기에 멈춰있는 회전이 없을 때는 여기 멈춰있는 겁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앞만 없으면 여기가 시초선. 그 점이 돌아요. 우와 돌죠. 세타만큼 회전해서 만약에 여기 멈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만큼 회전한 거예요? 아니요. 모르죠. 몇 바퀴 돈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저기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과요 그 점을 연결한 동경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어들입니다. 용어. 동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 원과 만나는 점 P라 했을 때 그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하고 이 회전량을 세타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다 쓰면 안 좋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게 정석체 그대로 돈 따온 건데요. 그림은요. 세타가 거기 표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여기 적혀 있어야지. 근데 걔네가 하는 말은 뭐냐면 회전수를 무시한 거야, 지금. 뭐 그럴 수 있지 뭐. 회전수 무시하고 어차피 360의 배수는 원상복귀 되는 건데. 그치? 약간 그런 마인드로 여기에 멈췄을 때 요 세타 이 회전량에 대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정의 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저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그냥 편하게 반지름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동경 길이분의 저 P점의 Y 좌표로 정의했고요. 코사인 세타는 분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원의 반지름 동경 길이라고 쓸게요. 동경 길이분의 X 좌표라고 정의했고요.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로쳐서 뭐라고 기억하셔도 괜찮다면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기울기라고 기억하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각함수의 점이야. 이거 오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야 문제를 풀지 뭐. 그치? 다시 봐. 그러니까 얘가 요거 반지름이 지금 R이니까요. 이 동경 길이가 얘가 R이잖아요. 그 그림과 일부 다르게 그려드렸어요. 1사분면에 있으면 보기가 좀 편하죠? 그럼 동경 길이 R,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 얘가 그러면 R분의 요 점 보이죠? 점. 그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로 정의했습니다. 저게 사인 세타예요. 알겠죠? 동경 길이분의 저 멈추는 점의 Y 좌표. 이게 사인 세타. 알았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무슨 좌표? X 좌표. 저게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X분의 Y. X분의 Y인데 쌤이 기울기라고 적어놨지? 여기 원점이기 때문에 요 동경의 기울기와 일치합니다. 아시겠죠? 얘가 바로 삼각함수 세 가지의 정의가 돼요. 정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막 옛날에 배운 건데 왜 기호는 똑같은데 왜 바꿨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야.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3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는 걸 설마 모를까? 다 아시지? 그러니까 아니까 너무 옛날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랬을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요로 발을 내리면 약간 지각이 생기긴 하잖아? 니네가 원래 알다시피 사인이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잖아. 옛날 거. 그러니까 이거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한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비스무리하지 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동경 길이분의 X 좌표. 이게 X 좌표 아니겠어. 그래서 옛날이랑 큰 차이는 없구나.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건데 맞네. 옛날 거랑 비스무리하네. 그래서 옛날 거랑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좌표라는 걸 잊지 말어. 좌표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 저게 지금 1사에 멈춰 있으니까 양수지. 저 멈추는 점이 2사에 멈춰 있으면 그림이 이상해진다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우선 이거 참 머리에 집어넣어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가봤을까? 어디를? 멀리 있는데. 근데 이 코엑스몰 어딘지 아니? 어딘지 가봤어요? 가봤어요? 어디 있어? 그 삼성역에 있는 쇼핑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이거 뭐 사인이 X예요, Y예요, 막 이런 질문 하니까. 그래서 코 X, 그러니까 알아서 외우시되 코사인은 X좌표. 기억이 안 나면 코엑스몰 이렇게. 여기 있어. 뭐 있잖아.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 삼성동에 가면 있습니다.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이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원 좌표.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해볼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7번입니다.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인 6분의 7파이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아직 어색한가요? 자, 파이가 180도죠? 얘는 그러면 사인 210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중3들은 말도 안 돼요 이럽니다. 왜냐면 210도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각이 뭐라 그랬죠, 쌤이? 각은 회전량. 그렇죠. 세례 성공. 각은 회전량.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뭐냐면 뽀로롱 뽀로롱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R이라 가정을 하시는데. 근데 자, 여기서 멈춰있던 점이 얼마 회전을 한 거야? 210도를 회전을 한 거야. 저기 멈춘 거야. 그치? 여기서 동경을 딱 연결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배고파 30도잖아. 근데 내 말은 이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내리는 게 아니야. 옛날처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반지름의 길이, 아까 사인은 동경 길이분의 y좌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분의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6분의 7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해야 되는데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고, 왜 r이 뭔데요 쌤? 1로 하면 안 돼요? 2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분수라서 비율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r이면 얘들아, 이게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설마 모를까요? 특수각인데.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얼, 2분의 루트 3, 얼 이렇게 되겠죠. 길이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말해봐.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r 컴마,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동상이란 말이야. 3, 4분면이니까. 그러면 사인 210도라는 거는, 자, 동경 길이, 반지름 얼마분의? r분의 무슨 좌표?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간단 말이야. r 약분되면서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좌표라서. 그치? 확실하게 이해해줘. 그래야지 다음이 쉽고 재밌어져. 또 가보자. 자, 코사인 210도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6분의 7파이가 210도인데 호도법 오늘 배워서 좀 어색할까봐 쌤이 그 60분법을 해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호도법이 편해지기를 바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수능에서는 다 호도법으로 된다고. 단위가 자체가 그러니까. 가볼게. 자, 코사인 210도 가봅시다. 자, 누구 분해? 반지름 분해. 무슨 좌표? x 좌표. 길이 쓰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r. r은 약분하시고, 코사인은 이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치? 탄젠트 210도는 그냥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죠? x좌표분의 y좌표. 깔끔하게 요 동경의 기울기를 말하셔도 됩니다. 양수겠죠, 기울기가요? 이거분의 이거 하시면 얼마가 됩니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요게 정입니다, 정의. 자, 요거 한번 더 해볼게.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또 물어보는 게요. 지금 여기가 점피고요. 이 OP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이랬습니다. 자, 쌤이 읽어볼게요. 원점 5랑 점피 마팔, 15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대로 학습한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경 OP가 회전한 양이 세타구나. 근데 회전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8, 15에 멈췄구나.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렸을 때요.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 15니까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점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있던 회전이 없었던 점피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몇 바퀴 회전한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점피가 여기 멈춘 거야. 자, 이렇게 동경이 만들어진 거다. 이 회전 양이 세타라는 뜻이에요. 그쵸? 오늘 이런 거 배우는 날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알고 그런 뜻을 알겠다. 그치?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의 좌표가 마팔, 15라는 것은 얘들아, 발 내리는 게 직각 만들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15라는 뜻이 되잖아요. 8대 15대 비밀인데 얼마입니까? 17. 기억을 하시죠? 피타고라스 수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이거라는 사실도 알고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반지름 17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저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17분의 x좌표 마이너스 8. 코x. 탄젠트는 기울기.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8분의 15. 아, 요 빨간 선의 기울기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겁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얘기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부호입니다. 부호.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모든 수업 다 허투루 들은 겁니다. 자, 보세요. 좌표 평면이 있어서 세타가 여기 멈출 수도 있고 여기 멈출 수도 있고 2, 4에 멈출 수도 있고 3, 4에 멈출 수도 있고 4, 4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원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그려놓고 자 1, 4냐 2, 4냐 3, 4냐 4, 4인데 4, 4냐 이건데 자 만약에 그 제 1, 4분면에 점이 멈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플러스 컴마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1, 4니까요. 자 그럼 어차피 이 동경길이라는 게 반지름이라서 무조건 양수고요. 사인은 동경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요 노란 동경의 기울기. 이거 모두 양수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 4에서 멈추는 세타 동경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다 양수가 됩니다. 올 양수. 양수만 적을게요. 그 다음 만약에 제 2, 4분면에서 동경이 멈췄습니다. 여기 멈춘 거죠? 그러니까 점이 저기 멈춘 거예요. 그랬을 때 중심이랑 연결한 동경의 회전량이 세타인 겁니다. 그랬을 때, 자, 2, 4에 멈췄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음수, 컴마, 양수, 2, 4분면. 그러면, 자, 2, 4에 멈췄어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양수죠. 사인 양수죠. 근데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음수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음수죠.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값에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제 3, 4분면에 멈춰버리면은요, 여기에 점이 딱 멈춘 거고, 세타 돌렸을 때. 여기에 좌표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도 반지름분의 y좌표 음수, 코사인도 반지름분의 x좌표 음수,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양수. 오! 3, 4분면에 멈췄을 때는 탄젠트만 양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 4, 4분면에 멈춰버리면은 점이 이런 데 멈춘 거니까요. 이 점의 좌표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음수,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양수, 코사인이 양수,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음수죠? 그래서 양수인 것만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역사적인, 그죠? 추억의 암기법이 있죠. 이렇게 외우는 것도 참 이상한 건데요. 올사, 탄, 코라고 보통 외웁니다, 아이들이. 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4개 3분면을 봤을 때 양수인 것만 적어보면은 모두 양수고,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1, 2, 3, 4분면 돌리면서 올사, 탄, 코라고 외우고요. 이거를 빨리 읽으면은 올사탄코, 올사탄코 계속 빨리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얼싸안코로 바뀝니다. 얼싸안코, 우리 모두 얼싸안코, 춤을시작 이렇게 외우고요. 또 성격도 이상한 애들은 또 우리 모두 올, 스타, 크래프트 하자. 그래서 올, 스타, 되게 창의적이죠?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뭐 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암기법 이래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집에 갈 준비해야 돼요. 9번.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걸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거 정확하게 다 기억해 주세요. 자 가겠어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양수. 봐라. 사인과 탄젠트의 곱은 음수. 자, 확인합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요. 사인, 코사인 부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인 탄젠트는 부호가 반대라고 합니다. 그럼 사인이 양수면 너가 음수고요. 만약에 사인이 음수면은 탄젠트가 양수가 돼야겠습니다. 둘 중에 진실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여기는 말이 안 돼요. 그쵸? 보세요. 모두 다 양수이거나 하나만 양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양수인 사분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요게 진실이구나. 자, 탄젠트만 양수죠? 올사탄코 3, 4분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세타는 제 3, 4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구나를 알아냈습니다. 끝났고요. 자, 10번 갑니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초반에. 자, 10번. 자, 이번에는 세타가 제 3, 4분면에 놓여져 있대. 그러니까 이쪽에 멈췄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뭐 우리 많이 하던 건데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있으면 꼭 절대값. 루트를 전체를 제곱하라 그러면 그냥 튀어나오시면 되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지수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3, 4분면의 각인데 절대값 사인 세타 플러스, 자, 루트 안에 그거 완전 제곱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냥 나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값 붙여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딱 절대값 틀어내시고 이제 부호 체크 하셔야 합니다. 근데 3, 4분면이니까요 탄젠트만 양수거든요. 요거 양수고 이거 음수고 이거 음수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3, 4니까요. y좌표 음수죠? 그죠? 써있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고 나오셔야 하고, 얘는 그치? 뿔로 바뀌지. 이거 전체적으로 양수지. 양수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냥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으로 보시면서 정리가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냥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